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네, 종목 분석. 오늘은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아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을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갈 만한 종목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역시 주가라는 게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역시 포스코 그룹의 그 내화물 제조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생석회라든지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한 음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움직임이 나왔던 건 어떤 그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한 그런 흐름이 좀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동안에도 그 내화물이라든지 뭐 생석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뭐 그 어떤 그 큰 이슈는 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죠.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하고 그런 그 사업 흐름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던 건, 정량 만들었던 건 뭐 최근에 또 다양한 이제 사업들의 영역을 넓히면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전기차 관련한 그런 2차전지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런 흐름을 같이 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정말 크게 견인할 만한 그런 이슈까지는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포스코 그룹에서 굉장히 좀 그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기업 흐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 거의, 정말 뭐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대기업의 어떤 자회사로서 모기업들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죠. 그래서 포스코캠텍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캠텍인데요. 지금 뭐 포스코가 최대 주주죠. 그 역시 내화물이라든지 또 생석회,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기업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이 내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에 그 필수적인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포스코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포스코를 해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의 그냥 아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과다하다는 면은 있는데요.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그 2016년에 9,000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81,3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9배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간 그런 상황이죠. 수급을 보시면은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기업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엔 좀 힘든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 중기적인 접근은 어렵다. 이 정도 주가면은 여기에서 중기로 접근한다는 건 뭐 그게 정상적인 그런 접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짧은 매매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짧게 반등을 노리는 그 정도 전략은 가능해도 중기로 접근하는 건 이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접근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을 접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자, 2018년에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수가 추세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수 흐름이 코스피가 제대로 빠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이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지수를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은 상승하는데 그만큼 제약이 되고요. 제약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크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주가가 이제 너무 과도할 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꺾였을 때는 상당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흐름을 잃어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찾기 위해서는 저점을 제대로 다지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는 단기 접근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은 중기적인 접근은 이제는 조금 관망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정말 확실했을 때는 중장기 베팅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향후의 흐름도 괜찮을 가능성이 기업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주로서 지속적인 그 어떤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긴 됩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고 조정을 정말 크게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업 흐름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투자 측면에서는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단기 매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정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중기 매매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 현물 매매에 있어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